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그죠? 예. 그래도 하여튼 건강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주택법이죠? 예. 주택법. 자, 606페이지입니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 아마 오늘 주택법을 아마 끝에 아마 한 3분의 1가량 남을 겁니다. 진도에 맞춰서 막 하지 않고요. 충실하게 하고 남는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잠깐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어가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은 근데 커리큘럼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일단 국토법 먼저 할 겁니다. 일단 중요하니까 국토법 하고 이제는 개발법, 정비법 하루에 안 끝내고 한 2주 걸쳐가지고 각 과목씩 해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물론 버릴 건 버릴지언정 할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되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법입니다. 제1절 재정 목적 읽어주시고요. 2절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항상 내가 강조하죠. 무조건 나온다고요. 먼저 주택이 뭐냐? 주택법 공부하면서 주택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구조 동그라미 하세요. 구조. 구조는 주택의 구조, 형태 된 건축물의 출구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 전부가 되었던 일부가 되었건 그리고 부속 토지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부속 토지도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 및 했으니까 및 부속 토지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예, 된다는 것.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자, 주택. 자, 단독주택. 건축법서 배운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가면 그대로. 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썼죠? 다중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 그죠? 그런데 공간은 건축법상은 단독이지만 공동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있는 거 빼면 돼. 네 번째 있는 거. 공간까지 포함된 건 건축법이고 공간을 뺀 세 가지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 공동도 마찬가지죠. 공동도.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있는 거 빼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말로 해볼게요. 자, 먼저 다중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이야죠? 3개층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까지다. 자, 다가구는 3개층 이하이면서 바합 660제곱미터 이하. 그죠? 건축법 했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뭐죠? 면적과 관계없이 5개층 이상. 연립 4개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 4개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 건축법과 똑같다는 내용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와 관련된 내용이 건축법에 나오든 주택법에 나오든 결론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까지 했고요. 책이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저를 봐요. 이것은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집이 뭐 단독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아니면 단독식인데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한 칸에다가 옆에다가 조그만한 부엌 만들어 가지고 새 놓잖아, 그죠?
그죠? 거기 안에 다. 그러니까 큰 건물은 하나는 등기부 하나지만, 다시 말하면은 집주인 한 명이지만 요쪽은 방 하나 부엌에 A 세입자, 요쪽은 방 하나 부엌에 B 세입자. 그러니까 과거부터 단독은 이미 해오고 있는데 공동도 이렇게 하자 그 얘기자. 하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도 이런 식으로 건설해가지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이렇게 분양해서 분양받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살면서 하든지 세입자를 통해서 전세든 월세든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물론 이것이 수도권 때문에 나온 겁니다. 수도권 워낙 집값 비싸니까. 보통 우리가 30평형대 아파트를 전세한다 그럼 통째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세대 구분하게 되면은 최소 2가구만 들어와도 2분의 1. 그렇죠? 예, 요거를 공동주택으로 하자.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될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3번. 공동주택의 출구입니다.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독을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출구입니다.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왜? 전체의 등기는 하나고 세입자별로는 등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용 보니까 첫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 설치할 것. 왜? 세대가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요 문제가 지난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은 작아요. 작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알고 시험장 가야 되겠죠.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요겁니다. 3분의 1 줄 거예요. 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총 9개 동이면 3개 동까지만 줘라 그 말이에요. 총 9개 동이면 아시겠죠? 3개 동까지다 그 뜻이죠. 요거는 이제 세대수고요. 4번은 면적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면적 합계의 얼마? 그죠? 3분의 1 넘지 말 것. 그러니까 세대수도 전체 3분의 1 이내, 면적도 3분의 1 이내. 이래. 요를 이제 앞으로 나온다면 여기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오기 힘들고 용어 정의 파트에서 아마 지문 1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뻔합니다. 요거를 3분의 1을 숫자를 바꿀 겁니다. 분명히. 그죠? 3분의 2 또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아마 숫자를 바꿔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넘깁니다. 참고하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줄 거야. 하나의 세대. 그렇죠? 하나의 세대다.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다. 용어 자체가 재밌죠. 그죠? 국민주택. 다시 말하면 국민을 위한 주택. 대한민국 국민이 대다수가 서민이에요. 서민.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주택이다. 그러면 최소한 대형주택은 아니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택 빼면은 중형주택 이하, 즉 중소형 주택을 말한다. 그러면 면적이 금방 나오겠죠. 우리는 말 표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란 말은 하겠지만 잠깐 보류하고, 그러면 건설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건설을 누가 하느냐? 먼저 공공사업 주체가 먼저 합니다. 잘 나와 있죠? 따라합시다.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일단 주택법상 공공은 요 4명이 거의 대부분 거론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건설할
할 수 있고 즉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 주체만 건설하는 건 아닙니다. 민간도 합니다. 그 중에서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재원, 뭡니까? 주택도시기금. 여기에서 재원을 지원받아 민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책에 있는 거니까 안 쓸게요. 그럼 요와 반대적인 개념이 뭐냐? 뭐죠? 민영 주택이다. 우리가 쉽게 민영주택이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면 틀려요. 왜? 국민주택도 민간 건설할 수 있어요. 재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국민주택의 반대말이다. 그 뜻입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 빼고 나머지가 뭐라고요? 민영주택이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그러면 뭐냐? 자, 먼저 1호 또는 1세대당. 자, 1호는 뭐죠?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세는 단위 호. 공동주택을 세는 단위 세대.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든지 간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공동이고 단독은 거의 건설하지 않지만 단독이든 공동이든 간에 자,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 그죠? 85제곱미터 이하다. 85가 중형주택의 그죠? 기준. 85 이하. 60 이하는 소형주택. 아시겠죠? 85 초과부터는 대형이죠. 85 이하다. 85 이하. 단, 잘 보세요. 여기 가오를 할까요? 수도권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일단 수도권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고요. 자, 지방 내려와서도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면 뭘 말하죠? 도시 외지역, 관농자. 도시 외지역 중 읍면지역. 읍면지역은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라고 네 글자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85 이하입니다. 근데 규모는 얼마까지? 100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민주택 규모는 85부터 100까지 다 포함해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밑에 2번에 국민주택 규모 그 밑에 보니까 단독과 공동주택의 주거 조정면적 산정 방법이 나옵니다. 1번 단독주택 그 바닥 면적에서 자 지하실을 뺍니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도 면적에서 빼주고요. 차고도 빼주고 화장실 면적 전부 다 제외시키는데 특히 지하실이 가로안에 거실로 사용될 때는 제외한다. 무슨 말이죠? 만약에 지하실이 거실로 사용된다면은 주거 조정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 그 말이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법 공부할 때 건축 면적이건 바닥 면적이건 어떤 면적 산정할 때 외벽의 내부선이에요? 외벽의 중심선이에요? 외벽의 외곽선이에요? 외벽의 중심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면적 산정이란 말이 없다면은 건축법이 주택법보다 건축법이 상위법이에요. 이것이 건축법이 방대하다 보니까 주택법이 분거해 나온 거거든요. 그죠? 또 주택법이 또 방대하다 보니까 또 분거해 나간 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임대주택. 근데 임대주택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주택 관리사는 배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이 없다면은 건축법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사용 승인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택은 뭐냐? 외벽의 내부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단독이다, 단독. 자, 그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이렇게 자, 단독은 외벽이 뭐라고요? 그래, 중심선이고요. 중심선 이렇게 안쪽 면적이고, 물론 뺄 건 빼고 하겠죠. 공동은 뭐라고요? 외벽의 내부선. 내부선 우리가 이제 안목취수라고 해요. 안목취수. 자, 그러면 같은 면적이라면 둘 다, 만약에 둘 다, 얘도 단독주택도 만약에 85제곱미터라고 하고 공동도 85제곱미터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큰 겁니까? 그렇죠. 공동이, 그죠? 공동. 더 큰 거죠, 그죠? 예. 얘는 내부선까지가 85고 얘는 중심선까지 85니까 내부선까지는 더 작겠죠.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도 단독이 공동보다 더 면적이 작게 보이는 이유가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부 동영상하고 똑같은데 막상 가보면은 뭔가 좀 약간 작은 듯해 보입니다. 산정 방법이 달라서 그럽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번 민영은 했었죠? 예, 됐고요. 자, 4번 임대주택 가볍게 볼게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다. 공공임대가 있고요. 민간임대가 있다. 5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토지는 시행사가, 분양은 건물만, 그 얘기예요. 줄 겁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지고, 시행자가 땅은 가지고. 두 번째,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마지막 줄,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그러니까 땅은 시행사가, 시행한 자가, 건물만 분양한다. 그래서 토지를 그 대신에 임대한다, 그 얘기죠. 6번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생활주택. 주택. 도시형이니까 도시지역이라는 말 나오겠죠, 그죠? 도시형이다. 첫 번째 먼저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여야 돼요. 잘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자, 저를 봐요. 국민주택 규모다. 요까지만 이렇게 말하면은, 요까지만 딱 끊어버리면 면적이 얼마까지 가능하다? 100까지. 요거만 보면, 그죠? 보면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그래도 85인데 규모니까 그래도 100까지 가능하구나. 그런데 뒤를 딱 보면 어느 지역에서, 그죠? 도시 지역에서만 가능하니까 100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100은 어디입니까? 일단은 수도권이 아니어야 되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도시지역은 결국은 뭡니까? 85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됨을 알 수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원룸형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단지형이 있다. 단지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겉에서 보기에는 아파트예요. 겉으로 보기는 아파트인데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원룸 형태다, 그 말이죠. 종류가 겉에서 보기에는 연립이에요, 다세대예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현재 건설되어 있는 거를 제가 본 거는 전부 다 아파트처럼 생긴 원룸형입니다. 네, 현재 보는 그래요. 그리고 단지형은 뭐냐?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돼 있습니다. 101동, 102동은 1단지고요. 2단지는 201동, 202동, 3단지 301동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연립과 다세대도
단지형으로 건설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연립처럼 생긴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는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파트가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원룸형은 요거요. 원룸형은 자, 요거 원룸형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이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 그런데 단지형은요. 그 책에 보면은 단지형은 얼마 이하까지라고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 돼 있죠.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다? 85. 그렇죠. 여기요. 85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연립하고 다세대는 원칙상 몇 개층까지죠? 4개층. 법 바꾸지 마세요. 함부로. 몇 개층이죠? 4개층. 요거 있잖아요. 이게 4개층. 4개층 이하까지는 안 됩니다. 5개층 이상부터는 아파트니까. 근데 이거를 연립도 심의 거쳐서 뭐라고요? 심의 거쳐서 5개층까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연립인데 왜 5개층이지? 아파트인데 연립이라 부르네. 그러면 뭐명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을 보시면 1번 했고요. 면적은 50 이하고요.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당연하죠. 한번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면적이 얼마 이상? 줄 겁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룸을 크게 하든지 아니면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네 번째, 지하층은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합친 거죠. 그죠? 단지형, 연립, 심의거쳐 각각 5개층까지 가능하다. 면적은 85 이하까지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요, 저를 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일반 아파트, 예를 들어 아파트도요, 한 10개 동이 있다. 그럼 한 동 안에 일부는 30평형대, 또 일부는 소형주택, 일부는 대형주택이 있어요. 있죠, 그죠? 하지만 동이 달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나의 101동이다. 그럼 101동이 대형이면 최소한으로 소형은 다른 동입니다. 근데 한 동 안에 소형과 중형을 또 대형을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동시에 하지는 않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상 복합 일부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만약에요 101동이다. 뭐 1층부터 몇 층까지는 뭐 중형이고 그 이상 대형이다. 이러면요 보기에 좋지 않죠, 그죠? 예. 괜히 또 대형 사는 사람들이 너 몇 층 살아? 5층이요. 얘랑 놀지 마. 그럼 어떡할 거야?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 어떤 데는 뭐 들어가는 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느냐 그 자체가 차별이지. 그러죠? 그러니까 한 개의 동에 일반 주택도 평수가 다르면은 면적이 다르면 같이 안 하듯이 도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건축물 안에 단지형과 원룸형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도시형과 일반 주택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도시형과 일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하지 않는다. 도시형끼리도 원룸형과 단지형도 같이 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딱 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도시형 중에서도 무조건 원룸형만. 뭐라고요? 원룸형만. 얘만. 단지형 안 됩니다. 원룸형만. 플러스 일반 주택 한 세대 85 초과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잖아요. 내가 건축주야. 아니면 내가 건설업자야. 여러분들 300세대 미만이 내가 말로는 내가 하나의 큰 건축물이지만은요 보통요 한 3개 동 내지 4개 동이 나와요. 이 한 개 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요 한
한 15층까지 보통 진짜 가져가자고요. 그럼 보통 라인이 1, 2, 3, 4, 5, 6, 7, 8 여기 기본입니다. 그죠? 이거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5 곱하기 8이에요. 8 맞죠? 그죠? 그러면 300에서 안 나와요. 크게 지면은 2개동, 좀 낮게 지면은 3개동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 원룸형 아파트로 만든 원룸형 주택에 내가 명색이 주인인데 방을 크게 아무리 해도 50이야. 소형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니까 그거보다 10 작아요. 그러니까 막상 살면은 그래 작지는 않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살기는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 세대 대형주택 85 초과하는 거 한 세대는 플러스해서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본인이 살든지 새 놓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게 바로 밑에 2번 건축 제한이에요. 하나의 건축물 도시형과 그 밖에 일반주택 안 됩니다. 근데 밑에는 돼요. 원룸형 플러스 일반주택 85초가 1세대. 일명 뭐라고요? 주인세대. 일명.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밑에 줄 거예요. 준주거 상업지역. 땅값 셉니다. 그죠? 비싸요. 이것은 원룸형과 도시형 외니까 일반. 그래서 원룸형과 일반 주택은 원래 안 되지만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만큼만은 가능케 한다 그 말이죠. 두 가지.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 같이 좀 병행해서 해주시고요. 자, 3번은 뭐냐? 요거는 이제 도시형끼리도 원룸형과 단지형이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3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준주택이다. 준주택이 뭡니까? 줄 겁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입니다. 저를 봐요. 기숙사 건축법상으로는 공동이 맞죠. 근데 주택법은 뭐라고요? 준주택.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 건축법상은 이종 근생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죠? 크게 보면은 면적에 따라 갖고 숙박도 간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뭡니까? 준주택. 그다음에 노인복지는 노인복지주택은 뭐 우리 건축법이든 우리 주택법 관계없습니다. 거기 노인복지법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게 노인복지 시설 그러면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이죠. 그죠? 예. 그런 거 참고하라는 얘기 그냥. 오피스텔 건축법상은 뭐죠? 업무시설, 특히 일반 업무시설이죠. 예. 하지만 주택법상은요 준주택 해당한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시작.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예. 8번 사업주체 좀 이따 같이 할 거고 뒤에 주택조합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주택단지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데 다만 줄 겁니다.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하나가 아니라 각각 별개, 그러니까 2개, 그죠? 최소 2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이 1에 있다. 단지가 1에 있다. 여기다가 아파트 10개동 짓는다. 그럼 하나의 단지입니다. 1단지. 하지만 가운데 뭐가 지나가요? 철도가 지나가요.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러면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 2개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도로의 너비가 얼마입니까?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일 때,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얼마일 때? 8m. 저를 보세요. 이건요 우리가 국토법 시간에 배웠지만 원래 도시군 계획인데 아직 주택법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군적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법상은 이러니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1번, 2번, 3번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별개.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할 때 이런 식으로 땅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는 건설하지 말란 얘기예요? 전자, 후자? 후자요, 후자. 이런 식으로 되는 아파트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별개 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부대시설. 부대는 뭡니까? 부대, 건축물에 딸린. 복리는 건축물 안에, 주택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와 관계 있는 것은 복리입니다. 먼저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줄 거세요. 주택에 딸린 시설인데 다 하지 말고요. 그동안 잘 나오는 건 몇 개 보고요. 나머지는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2번에 건축설비. 3번에 특히 상관 1번에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3번에 공중화장실. 이 정도가 계속 지금까지 맴돌며 나왔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다른 것도 있네 정도는 그냥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넣은 겁니다. 복리시설은 줄 겁니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입주자를 위한 것이다. 1번만 동그라미 1번만.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뭐 국토법상 됐고요. 5번 기간시설,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이것이고 이거를 연결하는 것은 6번 간선시설입니다. 그죠? 도로, 상하수 등등 주택단지 안의 안 동그라미 안만 동그라미 하세요. 안에 기간시설을 도로, 상하수 등등 시설을 단지 밖에 밖 동그라미 하세요. 아파트 안에 전기 설치했습니다. 그럼 바깥에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쪽과 서로 연결,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이것이 바로 간선시설. 자, 공구. 자, 공구가 뭐냐? 먼저 줄 겁니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맨 끝에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이다. 일단 저를 봐요. 이 공구가 생긴 지가 몇 년이 안 됐어요. 이게 생긴 지가 원래 없었어요. 그 생긴 배경이 우리가 알면 공부하기 편합니다. 우리가 건축법 배웠지만 건축법은요, 일단 건축업자들이 건물 지을 때 보통 원룸을 지면은 보통 하나의 원룸 한 동 지을 정도 땅을 사가지고 일반적으로 열이면 거의 9, 거의 열이 한 동 있습니다. 상가 지어요? 그러면 상가 지을 만한 땅 사가지고 상가 하나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건축업자들이, 특히 원룸업자들이 위치는 좋은데 땅도 너무 큰 거야. 그래도 좋으면은 그 땅을 사가지고 2개 정도 연속해서 짓는 경우는 봤어요, 간혹. 그렇죠? 그런데 주택법은요, 아파트 건설할 때 10개 동이다. 그러면 동시에 올라가, 동시에. 맞습니까? 1층, 2층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건축법상 건축업자는요, 2개 짓는다. 그러면 같이 안 올립니다. A동을 먼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임대해가지고 또는 분양하든지 해가지고 받는 돈을 가지고 임시 사용승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 돈 받아가지고 다시 B동을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택법상은 한 개 동이 아니라 여러 개 동이기 때문에 동시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파트도 건축부처럼 반 나눠가지고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 그런 맥락이에요. 그것이 공구, 109, 209입니다. 109, 209. 우리가 공구별인데, 그거 나오죠? 공구별. 우리는 공구다. 그리고 이제 이만큼 주택을 짓고 싶어. 보통 내가 10개 동을 짓는다 그러면은 하지 않는데, 아까 말한 건축법처럼, 야, 여기서 20개 동 이상 지어야 돼. 땅이 너무 큰 거야. 그럴 바에는 나눠가지고 A를 먼저 하고 B를 하자 그 얘기죠. 이럴 땐 나눌 때는 선만 긋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넓으니까 도로로서 이거를 구분시키자. 얼마입니까, 도로? 얼마 이상이요? 그렇죠. 이걸 6m 이상을 먼저
구분시키고 얘가 109, 얘가 209 하고 109를 먼저 하고 109를 먼저 한 다음에 2년 이내에 209를 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럴 때 나누어도 최소 하나의 공구에 할 수 있는 세대는 얼마? 300세대 이상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세대 이상이고. 그건 전체로 보면 최소 얼마 이상? 그죠? 600세대 이상이어야지만은 반 나누겠죠. 그죠? 예. 최소 전체는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나누어서 각각 최소 300세대 이상을 맞추겠죠. 전체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미리 하는 겁니다. 같이 정리하라고요. 전체는 6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109를 먼저 하고 얘는 최소한 2년 뒤에 합니다. 2년 뒤에 해요. 그럼 항상 그럼 보통 우리가 왜 2년이냐? 보통요 109에서 2년 정도면은 거의 건설된다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109를 웬만하면 건설 다 해가지고 난 다음에 바로 209를 하라. 하다 보니까 2년 더 걸리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그래 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09가 먼저 건설되기 때문에 또 먼저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봐봐요. 옆에 책. 밑에 착공신고 동그라미. 그 위에, 저 옆에 표 위에. 사용검사 동그라미. 그러니까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뭐라고요?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당연하죠. 착공신고는 109가 먼저 하니까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검사 109가 먼저 건설되었으니까 사용검사를 먼저 받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 승인 X. 얘는 뭐라고요? 별도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각각 300세대 이상이에요. 전체는 600 이상입니다. 요것만 계속 할 거 없으면은 순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상식적으로 착공신고 별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용검사도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승인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딱 집어넣으면 틀릴 거예요, 분명히. 사업계 승인은요, 이거 같이 해, 같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동시에 나는 나누어서 하겠다고 승인 받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래도 그죠? 착공 전에 나는 이거를 300세대 이상씩 109, 209 해가지고 나누어서 얘를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동시에 벌써,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받은 뒤 얘기니까요. 그런 것들로 잘 봐야 됩니다. 자, 12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보겠습니다. 그냥 짧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읽으세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건강 친화형. 자, 바로 줄겁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용어 정의 가볍게 보시고요. 장수명 주택.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자, 오랫동안 동그라미 해봐요.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이다. 여러분들 이게 장수명 주택이 여러분들 아마 좀 듣기가 얼마 안 되는데 장수한다. 장수명 주택.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불러요. 실무에서는 바로 100년 주택 이래 부릅니다. 100년 동안 살아도 끄떡없는 주택입니다.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이 필요 없고요. 리모델링이 필요 없습니다. 각자 개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주택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둥하고, 들어봐요. 기둥하고 보만 100년 동안 살아도 끄떡없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보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나머지 뭐 벽이다, 뭐 벽 이런 것도 전부 다 경량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력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살다가 지루해. 그러면 각자 알아가지고 벽 깨보시고 방을 넓히든 주방을 넓히든 방 하나 더 만들든 줄이든 각자 알아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됩니까? 이게 뭐라고요? 일명 장수명, 다른 말로 100년 주택입니다. 기둥하고 보만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지금 올해 2월 달에 지금 세종시에서 첫 삽 떴습니다.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죠, 그죠? 2, 3, 4, 5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입주하게 되면 100년 동안 끄떡없는 집 아시겠죠? 예. 100년 동안 살랑가 모르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필요 없습니다. 리모델링 필요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주택이다. 13번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끝에 줄 겁니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뭐라고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그러한 용지인데 거기에 단독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위에다가 단독주택 X. 자, 다 읽는 그렇고요. 자, 1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나머지는 복습할 때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1번. 특히 국민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인데 누가 공공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가 뭘로? 수용사용. 무조건 수용사용입니다. 수용사용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 그때 공공택지라고 한다. 6번 도시개발 사업이죠. 이것도 옆에 동그라미 하세요.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 시행자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가 묻은 방법 똑같죠? 똑같죠? 예. 줄 거요. 묻어요? 수용, 사용 방식. 방식으로 또 혼용 방식이다. 혼용 방식일 때도 혼용 방식 중 수용, 사용 방식만. 그러니까 여기서요. 중요한 것도 뭐 있습니까? 환지 방식은 들어가면 안 돼요. 환지 안 되고 그리고 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있지만은 정비법상 정비 또 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틀리게 하는 겁니다. 정비사업 X, 환지방식 X, 단독주택 X. 7번도 같은 맥락이죠. 끝에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이고요. 혼용 방식 중에서도 수용, 사용 방식이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주면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14번. 자, 리모델링. 뭐라고요?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수선, 그러니까 세대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는 그냥 세대 증가 없이 하는 대수선. 뭐라고요? 대수선 있고요. 2번 이하는 뭐라고요? 세대수가 증가하는, 즉 일부 증축이 포함되는. 일부 증축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책이 없지만은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증축이 포함된 리모델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보통 리모델링 증축이 포함된 거지
무조건 15년이 경과해야 돼요. 그런데 대수선이란 말 나오면은요, 얘는 10년만 경과해도 할 수 있습니다. 책이 없어도 참고하세요. 얘는요, 몇 년 경과? 10년만 경과해도 할 수 있지만, 법에 있어요. 책이 없는 것이죠. 이건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두 번째, 일부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은 반드시 15년이 경과한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아 건설한 한 이후에 사용 승인 받은 날부터 15년 경과. 주택법상 적용받아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다음 사용 검사를 받아 받은 날로부터 15년 경과. 왜냐? 공동주택은 건축법 적용받아 건설되는 주택도 있기 때문이죠. 건축법을 적용받든 주택법인 간에 어쨌든 15년이 경과한 바로 주택 나오죠. 그죠? 그 15년 무조건 15년 경과. 경과해야 돼요. 줄 거죠? 예.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니까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각 세대 어떤 집은 뭐 85 이하 될 것이고 대형도 있을 것이고 소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의 바로 30% 이내까지입니다. 원칙상 얼마라고요? 30% 이하까지 이내. 그런데 그 가로 한 줄거 보세요.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줄거 봐요. 얘는 40% 이내까지입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은 얼마까지? 40% 이내까지 일부 증축 가능한데, 그러니까 85 이상은 85짜리하고 대형은 30%. 중소형 중에서 85 빼고 나머지 85 미만이니까 84까지. 그죠? 예. 여러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나 32평 사러 하잖아요. 그 32평 사러가 원래는 25.7평입니다. 여러분들 배웠자는 거죠? 85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얼마나죠? 25.7평이에요. 그죠? 소형 얼마죠? 60제곱미터죠. 곱하기 0.3025는 얼마죠? 18.15평이에요. 아까 말한 우리가 도시형 상가주택 있죠? 예. 이 50, 얘는 한 15평 나올 겁니다. 대충 10 빠지는 거죠? 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 사는 사람들이 요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는 얼마라고요? 25.7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유 면적을 포함시킨 것이죠. 그죠? 뭐 복도라든가 계단 등등 면적을 합하면 그것도 꽤 됩니다. 그거를 세대수로 n분의 1을 하게 되면은 각 세대별로 가는 면적이 한 5평 돼요. 그걸 포함해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뭐 32평이 한단 말이죠. 하지만 매매할 때는 공유 면적은 매매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는 평으로 안 나오고 뭐로 나온다고요? 제곱미터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85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84라고 대부분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1제곱미터 차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아예 85를 안 그러고 84라고 대부분 돼 있습니다. 물론 85라고 뭐 돼 있는 건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혹시나 요런 아파트라면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85하고 84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 건설업자가 이유에 사는 겁니다. 요거 봐, 이거야. 85 미만하면 84 그죠? 40%까지잖아요. 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제곱 차이가요 30%냐 40%냐 굉장히 차이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봐요. 개인적으로 나는 살고 있는 면적이 뭐 85야 뭐 90이야 30%는 얼마까지 증축할래? 혼자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결론 뭐냐? 그러니까 개인별 할 수 있는 면적은 요거다라고 해놓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면적을 다 집집마다 세대별로 합산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3번에 3번 보세요. 먼저 3번 보기 전에 그 위에 하여튼 85 미만은 40이다. 이 경우에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출구요 공용 부분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겠다. 해야 돼 이것도요. 있다는 것. 3번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어떤 집은 30% 해보니까 면적 얼마, 어떤 집은 85 미만 40%니까 얼마. 그러면 합치면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입니다. 뭐라고요? 기존 세대수 15% 이내다. 그냥 100이면 15다 그 얘기예요. 15%니까.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대수를 증가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는 한마디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나 부른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요 기억나죠? 자, 세대수를 증가하는 형태가 세 가지겠다. 언제? 이거는 증축형이니까 기존 건축물이 이래 있다. 이래 있다. 자, 증축이 방법이 세 가지 있죠. 뭐죠? 위로 올리든지 옆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별도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땅을 뭐 딱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옆으로 하는 것들이 현저로 안 맞죠, 그죠? 안 맞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위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얘만 용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걸 뭐라 부르자고요? 수직, 그죠? 수직 증축형이라고 부르자 한 겁니다. 이럴 때 수직으로 무조건 맘대로 올려, 이건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다. 이럴 때 법률에서 수직으로 올려도 최대 3계층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법에서 만들었고요. 대통령령으로 가서 그러면 최대 3계층이니까 가서 이제 구분시킨 겁니다. 그래서 15층 이상 건축물은 몇 계층까지? 3계층까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14층 이하는 몇 계층까지? 2계층까지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일단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그겁니다. 바로 리모델링 할 때에 안전진단 나오는 겁니다. 그 안전진단 해보니까 자, 잘 보세요. 어떤 아파트는 15년 됐는데 어떤 아파트는 30년 됐어. 그건 똑같이 15층이라도 15년 바로 경과된 것은 3계층 될 수 있지만은 30년 된 것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노후화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재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안전진단을 해서 또 따져보는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 배우고 또 안전성 등등을 다 공부하는 것은 맨 뒤에 마지막 장에 가서 배운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이제 3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주자가 뭐냐? 입주자 한마디로 이거는 집주인이고요. 사용자는 세입자 그죠? 세입자이고요. 관리 주체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거기 1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지문 있죠? 삭제. 요거는 폐지가 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1, 3, 4, 5 이렇게 네 가지만 남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2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